제가 수익성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집이에요. 좀 근사하죠. 제가 직접 카페를 할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를 놓을 생각도 있어요. 정 안 되면 뭐 다시 되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현찰로 10억입니다. 만약에 여력이 안 되시면 전액 할부를 해드릴게요. 5년 할부를 하시면 1796만원을 내셔야 되고요. 40년 내실 거면 357만 9천원을 내시면 돼요.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네요. 잘 알겠다 그러고 부동산을 나오는데 웬 사람이 하나 쫓아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장님, 1700만원씩 5년 내면 10억 7천만원 내셔야 되고요. 350만원씩 40년 내면 17억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10억짜리 부동산이 17억 원이 돼야지 본전이 돼요. 또 간접세로는 취등록세, 재산세, 유지보수비, 관리비, 공출위험, 상속세, 증여세, 매매차익과세, 건강보험료 상승,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의 그 가처분 소득이 없어져 가지고 상환이 불능되거나 또는 사장님이 이걸 내시다가 뭐 유고시, 여명급부시 이럴 때는 이 상환을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이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잔여 금액조차도 갚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더 위험한 거는 금리가 만약에 5%로만 상승을 해도 이 가격이 23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들은 좀 위험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가 있냐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그 현물자산 말고 수익성 부동산 증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때요? 월 242만 3천원 내시면요. 40년 내시면 11억 6,300만원 내시게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 그리고, 완납하시고 바로 되판다고 하면 저희들이 17억 5,400만원에 다시 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때도 고객님이 팔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계속 금액은 상승할 거고요. 100세에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29억 5천만 원에 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수익증권에는 이런 취등록세, 재산세, 유지보수비, 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괜찮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아니 7억 4,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수익증권을 왜 11억 6,300이나 주고 사세요. 짧고 굵게 1243만원씩 5년 딱 내고 끝내죠. 그래도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잖아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돈 많이 쓰지 말자고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저는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에 진짜 전문가 한중원 씨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를 물어봤어요. 사장님, 고민하지 마세요. 7억 4,500이라는 게 일견 11억 6,300보다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엑셀식 재테크예요. 1243만원이라는 거는 좀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렇다고 10억짜리 수익증권을 뭐 지금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일단 242만 3천원 주고 사세요. 그리고 5년 동안 쭉 내보세요. 그러면 1억 4,500을 내게 돼요. 그래도 10억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완납해버리죠, 뭐.
뭐 다른 경제활동 해가지고 6억을 벌어가지고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차액 6억 대신에 4억 2,30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익증권의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5년을 내고 나머지는 6억을 내는 게 아니라 4억 2,300만 내면 돼요. 그러면 토탈에서 5억 6,900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1억 내고 샀고 어떤 사람은 7억 4,500을 내고 샀는데 이 사람은 5억 6,900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률이 300%가 넘어요. 그리고 역시 안 팔고 갖고 있으면 100살 때는 29억 5천만 원에 우리가 이 물건을 사줘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다면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고객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계획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수익이 이게 좀 차별화가 돼요. 야, 이때는 뭐 너무 기니까 요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요때 수익증권을 처분해 버려도 처분 수익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말을 약속드릴 수 있는 거죠. 은행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행이 다소 유리할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이 이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5% 이자래도 이자 차익이 분명히 존재해요. 2%라고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보장자산이 있잖아요. 눈치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 부동산 수익증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증권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케이블 방송의 보험방송 보면 이 수익증권을 팔아가지고 저축하고 보장은 정기보험 들면 된다고 그래요. 이거 공짜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여기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그 차액은 더욱 커져요. 그래서 그런 어설픈 보험 리모델링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회계사 선생님들은 많이 가입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숫자 감각이 우리 일반인들보다 조금 앞서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식을 보더니 좋다고 그러고 가입을 하세요. 이 보험을 팔면 고객님하고 저는 좋은데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역마진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못 팔게 하죠. 그렇지만 뭐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회사가 상품을 내면 그것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고객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재가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고요. 저는 어떤 보험이 좋고 어떤 보험이 나쁘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고객님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 보험이 들어가는 스토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스토리가 있는 보험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좀 안 맞으면 보험이 나쁘기도 하고 스토리가 좋으면 좋은 보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일 좀 시켜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고요. 제 이름입니다. 한종헌입니다. 꼭 좀 그 집에서 잠자는 보험증권 꺼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도 현실성이 없어요. 보험료를 어떻게 242만원 내고 1200만원씩 내요. 그거 10억이 뭡니까? 이거 공 하나만 지워봅시다. 아, 24만 2천원, 124만원이에요. 좀 현실감 있게 와닿잖아요. 그럼 이거를 10번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5번 준비하면 5억이고. 그래서 우리 자산을 좀 더 배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장자산이 위치하는 곳이 어딘가를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나은 재무활동, 보험활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스토리 있는 보험 한종원입니다. 감사합니다.